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금리, 상법 개정 이런 어떤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확정 없이 이제 기대감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쭉쭉 밀고 올라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고, 또 금통위가 이제 금리 동결했는데 일부에서는 좀 매파적이었던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상승 제한하는 요인이 됐고요. 반면에 어쨌든 지수가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미증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낙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데 증시는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나올 수 있었고, 특히 그동안에 좀 주춤했던 반도체주, 특히 SK하이닉스가 오늘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했는데 11월 들어서 처음으로 연속 매수한 거였고요. 근데 오늘은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런 가운데 업종 내에서도 오르고 내리는 종목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는 약간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큰 폭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전력 케이블, 이게 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이런 것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이 필요해,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엔비디아 빠지면서 같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걱정이 좀 덜어내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력 케이블 그런 종목들도 올라갔고, 뭐 통신 장비, 엔터 등등의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신중했어요. 뭐 오르고 내린 종목 수가 거의 차이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신중한 가운데 좀 재미없는, 그런 흐름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는 오른 나라가 많긴 했는데 오른 폭도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돈 풀기 했거든요. 오늘 다카이치 총리가 돈 푸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펼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우리나라도 뭐 지수만 놓고 보면은 제법 강하긴 했는데 뭐 두드러지게 세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 휴장이니까 매니저들 뭐 휴가 가고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오늘 초반에 기세 좋게 올라가서 4천 넘어갔다가 21선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한 4,030 정도, 1차적으로 4천, 다음은 이제 조금 욕심을 내면 4,030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4,030 맞고 떨어지는 그 부근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오늘 보면 몇몇 종목들 개인기로 사실 지수가 플러스 난 거예요. 코스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한 업종 보면 이제 금속, 전기전자, 오락문화였잖아요. 여기서 딱 떠오르는 게 금속에서 이제 고려아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배구조 문제가 있죠. 경영권 이슈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가서 업종을 끌어올린 거였고, 전기전자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오늘 크게 올라가서 그거 하나가 이제 올린 측면이 있고, 오락문화는 오늘 하이브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업종 지수를 놓고 보면은 하이닉스, 하이브, 고려아연 이 세 종목이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이제 플러스가 났는데, 저는 오늘 플러스 난 건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에 어떤 징크스가 좀 있냐면 1300개 이상의 상승 종목이 나오면 그 다음날 하락 종목이 많았어요, 항상. 뭐 심지어는 막 급락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승 종목이 제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자주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긴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상승하고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1300개면 굉장히 세게 밀어올린 날인데, 그 다음날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거는 이제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 그때 한번 제 1300개 올라가고 그 다음날 890개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1200개 빠진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일 하루만 더 버텨주면 코스닥은 매도 압박은 좀 벗어났구나,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오늘 지수는 괜찮고 하락 종목 수가 적지 않았던 거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어제 많이 올라가서 투자자들이 좀 매물 소화한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장을 움직일 수 있었던 뉴스들 생각을 해보면, 일단 구글 효과. 그러니까 이게 매트부시에서 이제 보면 AI 이제 초기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해서 향후에 기업들의 투자, 정부의 수요, 칩 부족, 이게 핵심이지 무슨 구글하고 엔비디아하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지오에서도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뭐 TPU 문제 나오는 걸 뭐 그냥 작은 완만한 도전일 뿐이야,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대전에 대해서 너무 시장에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상을 놓고 보면 구글에 들어가는 HBM을 보면 하이닉스가 60%, 삼성전자 33%, 마이크론이 7%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강하다고 해서 저 대전이 있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빠진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동달아 빠질 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구글에 들어가는 제품 단가랑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제품 단가랑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총량으로 보면, 단가가 아니라 이제 총량으로 보면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구글이 잘 나가든 엔비디아가 잘 나가든 반도체 되게 많이 만들어서 팔아줘야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런 상태라서 좀 하이닉스가 그동안 쓸데없이 약했던 거 아닌가? 너무 오버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된 게 있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크게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를 올리는데 이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인데, 해외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금 당연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동결을 했죠. 그러니까 동결을 했는데, 이건 이제 잠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동결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면 좀 매파적이다, 우리나라가. 금리 내려서 경기를 좀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상쇄시켜 준 게 한국은행에서 성장 전망을 높였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높인 건 아니지만, 올해 0.1%포인트, 내년도는 0.2%포인트 기존 전망을 상향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렇게 이제 높였다라는 거는 신중하게 볼 필요 없다, 방향이 틀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 요인, 다음에 이제 소비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다, 뭐 내수 경기 반등하는 것 같다, 이런 스토리들이 다 달려 있어서 이게 이제 금리 동결하면서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됐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예,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성장 전망, 국내 성장 전망이 나중에 앞으로 2%대까지 내년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주식시장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시장에는 이제 변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는 우선 이제 엔비디아하고 AI 저 대전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가 불안해한다. 근데 사실 저런 뉴스는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보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TPU가 됐든 GPU가 됐든 그냥 세탁기로 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탁기에서 그냥 이거 세탁만 되는 거, 어떤 거는.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거 뭐냐면 세탁도 되고 탈수도 되고 물 조절도 되고 탈수 시간 조절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냥 세탁만 되는 것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들 정서상으로는 아니 난 그래도 다 필요해,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다 필요해서 엔비디아 칩이 필요해, 이렇게 하는 데가 아직은 많아요.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많은 단계라서 엔비디아가 지금 당장 뭐 위상이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개 대결, 이번에 구글이 치고 올라온 것도 맞고 향후에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맞습니다. 근데 너무 그쪽 대결 구도보다는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쪽에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금통위가 좀 매파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6명 중에서 3명은 동결, 3명은 3개월 이내에 인하할 수도 있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기조인 나라였어요. 예, 근데 기조가 아니라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동결 아니면 인하 둘 중에 하나인데 인하하는 기조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파적으로 이제 좀 보이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준 거, 요게 이제 오늘 조금 지수가 오장에서 밀어 올리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이슈가 된 게, 그 해외 주식 투자가 워낙 많아서 환율이 올라간 게 있다, 그런 측면이다. 근데 저는 이 말만 나오면 자꾸 막 이렇게 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게 왜 그래야 되는 사안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해외 투자 많으니까 환율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건 나쁜 요인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주식은 나중에 돈 벌어 와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환율도 안정되고 달러를 벌어온 거니까, 저걸 그렇게 뭐 이렇게 해외 주식 때문에 환율 올라갔다라는 멘트만 하면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건데, 그건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 레벨이 지금까지 올라와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자산이 나가서 찾아올 수 있는 자산으로 가 있으니까, 뭐 미증시가 대폭락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어쨌든 약간 근데 해외 주식 쪽에 대해서 좀 견제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이 조금 기사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쭉쭉 넘어가는 자금 흐름에 좀 영향을 주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참고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조금 시장이 지루해졌던 건, 그러니까 미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내일장 오르지고 내릴지에 대한 긴장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후 들어서 좀 시장이 지루했던 그런 이유로 보여집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갔다. 저는 오늘 올라간 것보다 어제 50만 원을 지지하면서 돌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장은 이제 5일선까지 회복이 됐고,
이제는 저 21선, 저 21선까지 넘겨주면 이제는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돌렸다 다행이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또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서도 막 오라클 이런 기업들 막 고전하고 막 그렇게 되다가 오늘 풀렸듯이, 그러니까 우리에서도 AI 관련해서 좀 고전했던 종목군들이 좀 풀리죠. 그러니까 보면 하이닉스하고 저 LG일렉하고 LS일렉하고 되게 차트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AI주들이 조금 고전하다가 약간 풀렸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 쪽이 오늘 강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그 엔터주는 약간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21선 돌파하는 힘이 나와줘야 이제 추세가 뒤집어지는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어서, 어쨌든 오늘 특이하게 올라간 종목이라서 특징주로 봤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그 SL이 꾸준하게 올라가요. 근데 제가 이제 꾸준하게 뭐 텔레그램 시황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릴 때 수급 누적된 종목군들, 뭐 수급 바뀐 종목군들 이런 거 보시라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 동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계속 찾아보는 작업이 지금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는 하이닉스 혼자 오늘 17포인트 넘게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올린 지수가 오늘 코스피 상승률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두 종목 빼면 오늘 지수 올라간 게 거의 없었다 봐야 되고, 코스닥 쪽에서는 탑10에도 오르고 내리고가 반반. 뭐 영향력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어서 오늘은 어떤 주도주가 있다라기보다는 업종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돌아가면서 업종 내에서 골라서 움직인 되게 재미없는 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급은 외국인들이 모처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들어서 처음으로 이틀 연속 매수. 물론 이제 오늘 그러니까 미증시가 휴장인 날이어서 외국인들 참여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도하던 쪽도 좀 줄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엄청 줄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매도하는 쪽은 현금화가 중요한데, 미증시가 휴장이다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매도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 주간으로 이렇게 되면 잘하면 순매수로 끝날 수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내일만 매수로 들어오게 되면 주간으로 순매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건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그러면 또 특히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면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이제 외국인들 컴백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샀나 봤더니 외국인들 1,500억 순매수인데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4,000억이에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합치면 구글연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구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유난하게 어떤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외국인들 순매수 1위로 올라온 거는 지금 오래간만이기도 한데, 근데 이틀 연속 매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일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개 조합.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반도체가 뭔가 이제 좋은 그림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둘 다. 그다음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 오늘 이렇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매도 쪽에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종목이 되게 많은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업종보다는 이제 업종 내에서 골라 사는 그런 특성을 보였고, 이건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오늘 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뭐 전체를 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골라서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좀 최근에 좀 매도하다가 매수로 살짝 바뀌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은 추수감사절 휴장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반나절만 열리게 되고, 그래서 오늘 미증시 어떻게 돌아갈까 이렇게 막 졸이면서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내일 만약에 순매수를 하게 되면 주간 순매수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그렇게 될지, 그러니까 어제는 비차익으로 왕창 사긴 했는데 오늘은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이 너무 커져서 이게 이제 내일 그대로 이어질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매수를 한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구글과 엔비디아의 어떤 대결 구도가 처음에는 그 구글파, 엔비디아파 이렇게 반응만 하다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엔 득이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아쉬운 건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포 주도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총이 큰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엔터도 한데 이제 엔터는 주도할 정도의 종목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시장을 확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도주와 주포가 필요한데,
조금 그런 모습은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올라가 놓고 좀 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아직은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건 뭐냐면 저는 주변에다가 어떤 얘기하냐면 내년도에 코스닥이 되게 기회를 줄지도 모르겠다.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코스피의 해였다면 내년도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워낙 정책 부양 이런 것들 나오고 하면서 대형주 쪽에 좀 자금이 집중되면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올라가고, 근데 코스닥의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이제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그 이제 연말부터 미리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따박따박 모아두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기관들 중에서 뭐 투신권 연기금 나눠가지고 평균 매수가 대비 현재 주가 비율 뭐 이런 거 보여드리고 하잖아요. 그 더러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 아이디어도 같이 또 서로 뭐 이제 공유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